네, 다음 정의 하나 볼 텐데, 이제 교재에는 법단면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왠지 이제 평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법단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저는 법절단 곡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용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원서에서는 노멀 섹션이라고 돼 있지 이게 면이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벽단 면으로 번역하면 이게 평면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법절단 곡선. 그럼 법절단 곡선이 뭐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죠. 앞에서 제가 곡면 M이 하나 있고 그리고 곡면 M 위에 한 점 P를 지나는 정식 곡선 하나 있다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그 점 P에서 정식 곡선을 따르는 이제 접선 벡터 T를 구할 수 있고 그죠? N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M 곡면 수직인 U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해 봤는데 그러면 이제 T와 N을 지나는 접촉 평면을 이렇게 구해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접촉 평면이 U 벡터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접촉 평면이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이 선택하는 곡선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접촉 평면이 U 단위법 벡터장 U를 이제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을 하지 않고 평면이 옆으로 누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순서가 아니라 이제 아예 이 곡선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그냥 곡면에 M이 있고 한 점 P가 있을 때 U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건 쉬우니까 XU, XV를 외적을 하면 되니까 U는 XU와 XV를 외적을 한 다음에 놈으로 이제 노멀라이즈 해버리면 그러면 이 점에서 곡면의 수직인 단위법 벡터장 구할 수 있죠. U를 구할 수 있죠. 쉽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상이 이제 U를 포함하는 평면 하나를 아무거나 정합니다. 아무거나. 그러니까 엄청 많을 수 있죠.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렇게 U를 포함하는 평면을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정해도 잡아도 U를 포함하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단위법 벡터장 U를 포함하는 평면은 무한대로 많이 잡을 수 있죠. 아무튼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평면을 P라고 해보겠습니다. P. 그럼 P가 있으면 P와 원래 있던 곡면의 교선을 구할 수 있죠. 교선. 그렇겠죠? 네. 교선을 구하면 그 교선이 바로 법절단 곡선이라는 겁니다. 법절단 곡선. 이건 곡선이죠. 그죠? 근데 교재에서는 법단면이라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면이 아닙니다. 곡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법절단 곡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우연히 곡면 위에 곡선 하나를 잘 잡았는데 그 곡선의 접벡터 T와 법벡터 N을 구했더니 N과 U가 평행하더라. 뭐 반대 방향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평행하더라. 그러면은 이 접촉 벽면이 바로 U를 포함하게 되고 그쵸? 그럼 우리가 이 선택한 곡면 위의 정식 곡선 C가 그게 바로 법절단 곡선을 잘 선택했구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바로 법절단 곡선의 정의가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이 법절단 곡선에 관련된 정리 하나 보겠습니다. 정리. 자, 곡면이 하나 M이 있고요. 그리고 곡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알파가 여기는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C라고 했네요. P를 지나는 법절단 곡선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절단 곡선 위에 P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P에서 법공률을 구하면 이 법공률은 이 곡선으로부터 법공률을 구하는 거죠. 그죠? 이 법공률을 구하면 그 법공률은 이 곡선의 공률하고 부호만 다르다.
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법곡률이라는 거는 곡선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곡면의 법곡률이 정해졌는데, 예. 그럼 이 곡선의, 법절단 곡선의 원래 곡률 카파와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예, P를 지나고 U를 포함하는 평면, 여기 접촉 평면이죠. P 지나고 U를 포함하는 평면이 곡면 M과 만난 곡선을 C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C가 바로 법절단 곡선이죠. 이제 알파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요거를 하면 이제 단위적 벡터 T와 이제 법벡터 U는 직교하고 또 이 접촉 평면에 같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접촉 평면에 있다. 네, 직교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법곡률 카파 n을 한번 계산해 보면 정의에 따라서 t 프라임 u죠. 그죠? 여기서는 t 프라임 오브 s와 u라고 하면 t 프라임 s는 이 곡선의 곡률과 법벡터 t 프라임은 카파 n이라는 거 앞에 프렌의 셀에서 알고 있고요. u를 이렇게 곱하면 자, 요거 카파는 이제 실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n 벡터, u 벡터, 코사인 세타 이게 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n과 u의 이제 사이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이라는 거는 당연히 단위 벡터고 u도 단위 벡터죠. 길이가 1입니다. 그러면 이제 곡선의 곡률 카파와 코사인 세타만 남습니다. 코사인 세타. 근데 여기 보면 n과 u는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타는 0 아니면 또는 파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0 아닌 파이. 그럼 0일 때는 카파는 곡선의 곡률 K가 되고 파이일 때는 법곡률은 마이너스 K가 되죠. 따라서 곡면의 법곡률은 이 곡선 C의 곡률 카파의 부호만 다르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절단 곡선 또는 이제 교재에서는 법단면이라고 나왔는데 요거의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네요.